자, 1차 방정식의 활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활용을 되게 어려워해서 유형별로 한번 몇 개 안 돼요. 유형 한 8가지, 9가지, 10가지, 12가지까지 있네요. 12가지 정도 한번 대표 문제만 해볼 테니까 그것들을 그냥 문제를 한 3번씩 풀어보면은 꼭 이제 눈이 띌 때가 올 거예요. 꼭 스스로 먼저 풀어보셔야 돼요. 그럼 자, 유형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유형은 어떤 수에 대한 문제예요. 자,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수에 3을 더해요. 그러니까 어떤 수라는 게 있고 여기다가 뭘 더하고 곱하고 나눴을 때 그거에 대한 식을 세운 거예요. 어떤 수를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어떤 수를 x라고 잡아볼게요. 활용의 첫 번째는 미지수 잡기. 그러면 어떤 수에 3을 더하여 2배한 수는 나왔어요. 어떤 수에 3을 더하여 이걸 더한 거의 2배한 수는 됐죠. 어떤 수 그 수에 5배 한 것보다 6만큼 작다. 이렇게 식을 세우셔야 돼요. 할 수 있겠나요? 그러면 이제 그냥 1차 방정식 푸는 거니까 끼리끼리 해야겠죠. 끼리끼리 x끼리 숫자끼리 이거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5x 얘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6 그러면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10이니까 x값은 뭐가 나와요? 4. 따라서 그 어떤 수는 4라는 값을 가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유형은 연속하는 자연수예요. 3개를 물어볼 수도 있고 2개를 물어볼 수도 있고 짝수, 홀수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제 몇 칸씩 뛰는지만 알면 돼요. 그냥 연속하는 자연수 이랬으면 몇 칸씩 뛰어요? 한 칸씩 뛰어요. 맞죠? 그럼 내가 가운데 수를 x라고 놨으면 그 옆에는 마이너스 1 그것보다 더 앞으로 가는 건 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죠. 한 칸씩 뛴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홀수나 짝수는 몇 칸씩 뛰어요? 2칸씩 뛰어요. 제가 가운데를 x라고 놨으면 그 뒤에 거는 2칸 뛰니까 x 마이너스 2, 그 다음 거는 x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수를 보통 x라고 놓으면은 식이 좀 더 간편하게 풀리는데 그래서 문제를 끝까지 봐야 돼요. 제일 작은 수를 물어봤냐, 가운데 수를 물어봤냐, 큰 수를 물어봤냐. 우리는 가운데 수를 x라고 했죠. 이게 지금 자꾸 실수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물어본 수 자체를 x라고 놓으면 돼요. 그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연속하는 세 짝수의 합이 78일 때 가장 작은 수는 이랬어요.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저는 가운데를 x라고 많이 놔요. 왜냐면 합 같은 거는 가운데를 x라고 놓으면요. 이렇게 3개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합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사라져서 결국에 3x 되거든요. 얘가 78이다. 즉 3x가 78이니까 계산이 조금 더 간편하죠. 그냥 이제 암산으로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x는 26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장 작은 수. 얘는 누구예요? 가운데 수예요. 가운데 수. 그럼 가장 작은 수는 26보다 2개 더 작은 답이 뭐가 되겠어요? 24가 돼요. 연속하는 수 우리 봤어요. 자, 여기까지는 쉬웠죠. 이제 세 번째 자릿수에 대한 문제. 얘는 2자리 자연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2자리 자연수. 2자리 자연수라는 말이 나오면 10의 자리 땡땡 1의 자리 땡땡 이래가지고 미지수를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둘 다 물어본 거나 뭐 그건 문제에 따라서 다르겠죠. 어떤 수를 미지수라고 놓을 건지.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글씨가 알아볼 수 있겠죠. 1의 자리 숫자가 5인 2자리 자연수. 근데 얘를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수를 좀 바꾼 수는 나왔다는 얘는 그냥 이거 는이요는 처음 수의 2배보다 이만큼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처음 수는 10의 자리 땡땡 1의 자리 땡땡 이렇게 쓰고 1의 자리 숫자가 5니까 10의 자리 모르죠. 10의 자리가 x 됐어요? 그럼 얘를 수라고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10의 자리는 10배 하고요. 1의 자리는 1배를 해갖고 더해야 돼요. 어떤 소리냐면 만약에 32라는 숫자가 있어요. 얘 10의 자리는 3이고요. 얘 1의 자리는 2예요.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숫자로 표현하면 30 더하기 2로 표현해야 되죠. 그쵸? x가 숫자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수로 표현하면 x에다가 10 빼면 뭐예요? 10x. 1의 자리는 5는 1을 곱하나만 하니까 그냥 얘를 더한 게 처음 수가 되는 거야. 각 자리의 숫자는 x고 5인 게 맞아요. 그럼 얘를 수로 표현하면 10x 더하기 5라고 표시를 하셔야 돼요. 이해됐죠? 그럼 바꾼 수는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가 땡땡 있는데 1의 자리가 5였는데 10의 자리가 뭐가 된 거예요? 5가 되고 1의 자리가 5였는데 x가 된 거죠. 그럼 이 수는 10의 자리에다가 10을 곱하고 1의 자리를 더한다. 얘가 바꾼 수고 얘가 처음 수가 되는 거예요. 처음 수, 바꾼 수. 됐어요? 할 수 있겠어요? 두 자리 자연수는 10의 자리에다가 10을 곱하고 1의 자리에다가 1을 곱해서 둘이 더한다. 각 자리의 숫자는 그냥 x, 5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10의 자리의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의 2배보다 이만큼 크다. 이렇게 식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풀면 되겠죠. 분배 법칙 해갖고 이렇게 쫙쫙 풉시다. 이게 10 더하기 2. 생략 안 할게요. 다 써볼게요. 20x 더하기 12. 그러면 x는 왼쪽에다 보내볼까요? 네, 마이너스 20x로 옮겼고요. 50은 넘겨서 마이너스 50이 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9x는 마이너스 50 더하기 10이니까 마이너스 38이 되겠죠? 따라서 x는 딱 몇 배예요? 2배네요. 따라서 x는 2가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답이 2가 아니에요. 물어본 게 뭘 물어봤어? 처음 수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x가 뭐라고요? 2. 그럼 처음 수는 10의 자리가 2고 1의 자리가 5니까 25이다. 이렇게 답을 쓰셔야 돼요. 어렵죠? 이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꼭꼭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자, 유형 4번은 개수에 관한 문제예요. 개수. 예를 들어 과자하고 빵을 샀는데 합계가 10,000원이 나왔다. 과자는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해준 다음에 과자는 몇 개 샀냐 이런 거. 또는 동물 닭이 5마리 있고 소가 몇 마리 있는데 다 합쳤더니 닭의 개수가 60개였다. 그럼 소는 몇 마리 있는가 이런 거. 개수 물어보는 거예요. 개수. 예시를 들어서 하나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문제가 한 자루에 700원인 볼펜과 800원인 색연필을 합해서 9자루를 샀더니 10,000원을 내고 3,400원을 거슬러 받았대요. 그때 볼펜이 몇 자루이냐? 그럼 볼펜의 자루수를 X자루라고 해보라고요. 볼펜이 X개예요. X개. 그러면 색연필은 몇 자루일 것 같아요? 9-X개여야 돼요. 왜? 합해서 9자루니까. 9자루인데 내가 볼펜을 3자루 샀어. 그러면 색연필은 6자루죠. 내가 볼펜은 4자루 샀어. 그러면 색연필은 5자루죠. 왜? 9에서 4를 뺄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볼펜은 700원인 거를 X자로 샀잖아요. 그럼 700X1인 게 느껴져요? 한 개 사면 700원인 거, 2개 사면 700 곱하기 2고 3개 사면 700 곱하기 3이니까. 맞죠? 그럼 색연필은 얼마 산 거예요? 800원 곱하기 9-X1 산 거죠. 이해됐죠? 볼펜 값이 얼마? 700X. 색연필 값이 얼마? 800 곱하기 개수니까 9-X개. 이걸 다 했더니 10,000원을 냈는데 3,400원을 거슬러 줬대요. 오케이? 그럼 이거는 얼마예요? 볼펜하고 색연필만 산 거는 얼마예요? 6,600원이 돼야죠. 10,000원 중에 3,400원을 뺀 6,600원은 내가 산 거니까. 이해됐어요? 이제 풀면 되죠? 이제 풀면 돼요. 그럼 700x 더하기 89 이거 분배해 7,200원 마이너스 800x는 6,600원이다. 그러면 700x와 마이너스 800x 하면 마이너스 100x죠. 7,200원 넘어가면 마이너스 7,200이니까 마이너스 600이네요. 따라서 x는 몇 나와요? 6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볼펜 자루수는 몇 개다? 6자루다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5번 유형은 나이에 관한 문제예요. 내가 몇 년 후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몇 년 전에 나는 몇 살이냐?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이게 잘 나와요.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현재 어머니는 딸의 나이의 4배, 6년 후에는 어머니의 나이가 딸의 나이의 3배. 현재 딸의 나이는 물어봤어요. 그러면 현재 있고요. 6년 후가 있겠죠. 오케이? 현재 엄마랑 딸의 나이를 보자고요. 물어본 게 현재 딸의 나이를 물어봤죠. 그럼 현재 딸의 나이를 X. 엄마는요? 현재 엄마의 나이는 딸의 나이의 4배. 어머니죠. 어머니 나이는. 그러면 X의 4배니까 4X. 잘했어요. 6년 후에는 몇 살 더 먹은 거예요? 6살 더 먹은 거죠? 그럼 엄마는 4X 더하기 6 곱하는 거 아니에요? 더하는 거예요. 딸은 X 더하기 6. 됐어요? 엄마는 4X 더하기 6, 딸은 X 더하기 6. 6년 후에 어머니의 나이가 6년 후에 어머니의 나이가 6년 후에 어머니의 나이가 4X 플러스 6이 딸의 나이에 6년 후 딸의 나이에 X 더하기 6의 3배다. 식이 이렇게 나온다. 그럼 풀면 되겠죠? 그럼 4X 더하기 6은 3X 더하기 18. 따라서 X는 안 보여? 그럼 제할게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18에서 6 빼면 뭐 돼요? 10이 되죠? 따라서 현재 딸의 나이를 X 그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딸의 나이는 몇 살이다? 12살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6번째는 도형인데요. 도형의 넓이를 물어보거나 둘레를 물어보거나 막 이래요. 하나 해볼까요? 도형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보고 바로 찾을 수 없다면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아요. 직사각형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나 그려요. 가로가 긴지 세로가 긴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우리는 식만 보면 되니까. 둘레 길이가 40이래요.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2배보다 6cm 짧다. 가로의 길이를 물어봤네요. 그럼 가로 길이를 x라고 놔요. 이렇게. 그럼 세로의 길이는요?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의 2배보다 6cm. 이거는 가로를 x라고 잡으면 식쓰기가 여러분이 조금 까다로워요. 가로의 길이가 x니까 x는 이라고 해갖고 뭐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세로의 2배보다 6cm 짧다. 그럼 우리는 세로는으로 바꿔야 돼요. 힘들죠? 하기가.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세로를 x라고 놓는 게 훨씬 편하다 이거예요. 왜? 그럼 가로는 세로에다가 2배를 한 다음에 6cm 짧다고 바로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뭐라 해야 돼?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바꾸시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가로의 길이를 물어봤지만 내가 세로의 길이를 x라고 두는 게 식을 내가 바로 끄집어내는 게 더 편하겠구나.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세로를 x라고 놓고 가로를 2x-6이라고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에 문제를 잘 보고 내가 원하는 바를 잘 써야 돼요. 우선 그럼 둘레의 길이가 40이에요. 그러면 가로 더하기 세로 한 다음에 2배 한 게 40이겠죠. 즉 x 더하기 2x- 이게 몇 개씩 있어요? 2개씩 있어요. 곱하기 2. 그렇죠? 얘가 42cm다. 왜 곱하기 2 했어요? 얘도 2x-6이고 얘도 x니까 x 2개, 이것도 2개. 그러니까 2배 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 2를 미리 나눠요. 그냥 이렇게. 그럼 얘 21이죠. 즉 여기 계산하면 3x-6이에요. 3x-6이 21이다. 그럼 3x는 플러스 6 되니까 27이다. 그럼 따라서 x는 뭐 돼요? 3, 9, 27. 근데 조심. 9cm 딱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뭐를 x라고 놨어요? 세로를 x라고 놨어요. 물어본 건 뭐예요? 가로의 길이 물어봤어요. 그럼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의 2배에다가 6cm 짧은 거니까 몇 cm라고 써야 돼요? 12cm라고 해야 돼요. 따라서 답은 12cm. 항상 문제를 끝까지 봐야 돼요. 활용은 할 수 있겠죠. 우선 첫 번째 활용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두 번째는 과부족이나 1이나 정가 이런 거 할 거야.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 1 지금 이 부분부터 완전히 숙지를 하시고 이 뒤에 거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